해서 너무 이미 떨어가지고 잠시만요. 어떻게 강사님하고 같은 드레스 코드를 하게 됐어요. 저는 유산아를 만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산아를 만나기 전에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주말부부로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둘째 아이가 항상 환절기가 되면 그 충농성 비염으로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 3주 먹고 쉬고 다시 계속 3주 먹고 쉬고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선생님께서 병원 약이 보약인 것 같다고, 너무 자주 먹는다고. 근데 저 역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 항상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거의 매일처럼 한의원에 다니며 침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둘째와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큰아이 학습지 선생님이 수업을 오셨는데 그 시간을 제가 못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 건강도 못 챙기고 아이와 같이 병원을 다니면서 큰아이를 못 챙기다 보니까 건강도 챙기고 아이도 챙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항상 제가 자리를 비우다 보니 학습지 선생님께서 저에게 어머니 병원만 다니지 말고 영양제 좀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는 영양제에 대해서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20년 넘게 다니던 한의원 선생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그분의 돌아가심은 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슬프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 나를 위해서 나도 내 건강을 스스로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영양제 추천해 준 게 생각이 났고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나 영양제 먹어보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리셋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볼게요. 그러면서 유산아의 리셋을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유산아의 리셋을 경험하고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로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근데 하필 가는 곳이 2시간 정도 코스로 오르막도 많고 계단도 많고 이렇게 평소 같으면 제가 집 앞에 슈퍼도 잘 뛰어갔다 보지 못하고 계단 5층을 쉼없이 올라가지 못하고 몇 번을 쉬어서 올라가던 때라 저는 항상 마지막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제가 그 가이드 선생님하고 제일 앞에 선두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랬지만 가족들이 먼저 놀랬어요. 너 뭐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선생님께 다시 나 영양제 계속 먹어야겠다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고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제 리셋으로 인해서 좋은 경험을 하다 보니 어머니 아이들도 케어하고 엄마 건강도 챙기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 유산아 한번 알아보라고 사업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찾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그럼 해보겠다고 했고 홈미팅을 초대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알아봐야지 한번 어떤 일인지 알아봐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마음이었고 트레이닝까지 하라고 하셨을 때는 저런 것까지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되게 망설였어요. 근데 뭔가 필요했으니까 그럼 대신에 스폰서님 저 대신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사부작 천천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들 친구 엄마한테 소개를 하면서 저희는 같이 차도 마시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계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식만 하다 보니 이거 관계식만으로 이거 분명히 일이라고 했는데 관계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48쯤 되어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자리가 바뀔 시점이 돌아오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 스스로 너 유산을 한다고 어쨌든 주변에 누구한테는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 유산을 한다고 했으면서 제대로 해봤어? 진짜
열심히 최선 다해서 해본 거 맞아? 이렇게 계속 있으면 이게 정말 될까?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하게 됐어요. 그때쯤에 저희 팀 톡방에 성장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플라이어가 올라왔습니다. 이 플라이어를 보는 순간 저는 이거 나한테 내미는 기회다. 나에게 오는 손인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결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너무 친절하시게 줌 미팅 참석하고 결정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공지를 해주셨잖아요. 아, 그래, 그럼 일단 줌은 들어가 보자 라는 생각이었고 함께 성장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어린이집 교사로 2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었던 터였고요. 그래서 유캠프장을 간다는 거는 평소에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맞아요. 조건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유캠프를 참석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지독한 집순이었고 아는 지인을 특별히 만들지 않았고 저 혼자 가족을 두고 타지를 가본 경험이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낯선 곳에 가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래도 1년만 버텨봐야지. 1년 버텨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3년 2월에 유캠프를 가기 위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5시간 정도 걸쳐서 유캠프장에 왔어요. 이미 저녁이 돼서 저녁 시다고 다 끝났는데 그래서 저는 저녁 강의 듣고 애프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낯선 사람들과 지금도 많은 낯선 분들이 앞에 계시는데 그날은 정말 잠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아파서 그냥 그대로 스폰서님 차에 실려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런 제가 그러면 8월 달에는 왔을까요? 오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1년 동안 어쨌든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다시 대중교통 이용해서 저녁에 도착했고요.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 사실 기억 안 나요. 그냥 나를 가져다 놓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3번 정도 이 유캠프를 찾아오는 동안 저랑 사부작 같이 해보려고 했던 엄마가 이제 지금은 저의 파트너죠. 제가 좀 변한 것 같대요. 그래서 성장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겠다고 했고 그 뒤로 저희는 혼자가 아닌 둘이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다가 저희는 작은 성장의 걸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의 목표는 헬스라이프 챌린지였습니다. 너무 이 헬스라이프 챌린지를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캠프를 가면 무조건 헬스라이프 챌린지를 열심히 배워보자. 그 마음으로 이 목표 하나로 헬스라이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20년이에요. 20년 넘게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께 이번에는 가서 원장님 나 유캠프 가서 이런 강의도 들었고요. 이번에 헬스라이프 챌린지 이런 것도 한대요. 그러면서 계속 갔다 올 때마다 가서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고객님을 소개해 주셨고 저는 그분을 이제 후속을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가 제가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스폰서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리더님 매주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인바디도 체크하면서 그분의 변화도 설명해드리고 드시고 있는 영양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리더님이 진심이 전해지면 좋은 결과가 꼭 나올 거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분은 좋은 결과를 가지셨고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헬스라이프 챌린지를 통해 배우면서 저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주시면서 이렇게 때 맞춰서 인연 맺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감사일지에 쓴 거 공유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지인들도 소개해주시고 저에게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은 제품을 애용하시는 마니아도 되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저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장점도 찾고 무엇보다 제 파트너에게 저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값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년 올해 유캠프로 올 때는 아 이번에는 유캠프 갈 때마다 한 가지씩 배워서 꼭 실천해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2월 유캠프 때 현주골드님께서 셀미팅을 홈미팅으로 만드신다고 아 나도 그러면 셀미팅 한번 해봐야지 무작정 소비자 세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셀미팅 하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두 분이 같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냥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하시는 정도의 그냥 지인이었고요. 한 분은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 10년 만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차 몇 잔 마시면서 언니 나랑 셀미팅 해. 그렇게 시작한 게 저의 셀미팅의 시작이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4명의 소비자 셀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셀미팅을 진행하시는 두 분은 최근에 사업을 결단하시고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신규 트레이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4월은 박나연 다이아님께서 내 사업은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아 그럼 나 이 셀미팅을 어쨌든 1년 동안은 조금씩 사람도 늘려가면서 해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는 시간이었고 6월의 목표는 셀라비브였습니다. 저는 셀라비브에 조금 많이 자신이 없었는데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스폰서님 도움 받고 저희 파트너와 함께 셀라비브 파티를 진행했고요. 그 셀라비 파티는 저에게 자신감도 주었고 지금은 보라색 파우치 들고 누구든 예쁘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벅찼던 8월은 저 미국 다녀왔어요. 미국 본사에 가서 유사나 제주시설이 가장 먼저 보고 싶었고 거기 간 김에 유사나의 뛰어난 제품력도 저는 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사나의 진 브라운 사장님과 운영진 그리고 연구진들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후원하는 그 에너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 느낌을 받으면서 너 그동안 천천히 할 만큼 했잖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꿈틀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더 좀 속도를 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0월 유캠프에 참석하니까 그 마음이 좀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10월 유캠프는 저희 팀에 있는 리더님들이 많은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 특히 저에게는 이 골드님들의 무대가 너무 남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때 처음 했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 저는 그동안 정말 천천히 계속 제가 천천히라고 했잖아요. 천천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정말 천천히 왔습니다. 그렇게 23년에 빌더를 하고 24년에 어치버를 하고 올해 디렉트를 했는데요. 디렉트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무대로 올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스폰서님이 저에게 어느 날 전화하셨어요. 흉내를 내야 되는데 리더님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강의를 좀 네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 분명히 안 하겠다고 했을 텐데 뭔가 열정이 끌어올랐던 탓인지 네 하겠다고 그냥 했어요. 그렇게 저는 오늘을 위해서 사실 승급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오늘 혼자 오셔서 외롭다고 느끼는 리더님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26년 목표를 아직 세우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제 강의에서처럼 다이어리 구매하셔서 앞에 강민미 다이어님께서 강의하신 것처럼 다이어리 앞에 목표를 크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26년 유캠프에 꼭 참석하셔서
유캠프에서 들은 강의들 중에 꼭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변화의 시작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비효과처럼 작은 선택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듯 그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꾸는 날개짓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을 유니스타즈 캠프 시스템이라고 믿으시고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성장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6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니스타즈 리더님들 함께 성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